자, 미시경제학의 바이블이죠. 바로 베리안 교과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정말 논쟁이 뜨거운 정책 임대료 통제입니다. 이게 책상 위에서 배우는 이론이랑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좋은 뜻으로 시작한 정책이 어떻게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지 지금부터 아주 생생한 사례들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딱 붙잡고 시작할 출발점이에요. 미시경제학의 정석, 베리안 교과서의 바로 그 페이지입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현실에서 임대료 통제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걸음씩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한번 풀어가 볼게요. 먼저 단순한 모델이 가진 한계부터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불일치 문제, 그리고 시장의 공급 반응이라는 두 가지 핵심 문제를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싹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깔끔한 모델 있잖아요. 그게 왜 현실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수요 공급 모델을 배울 때 말이죠. 분석을 좀 쉽게 하려고 아주 중요한 가정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아파트가 다 똑같다. 이렇게 가정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현실이 그런가요? 전혀 아니죠. 아파트는 뭐 크기, 위치, 전망,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각각이잖아요. 바로 이 단순해 보이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 이게 임대료 통제라는 정책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모든 분석은 바로 이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파트는 모두 다르다는 현실, 이게 만들어내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집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 바로 자원의 불일치죠. 이야,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상황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을 보세요. 임대료가 통제되면요, 1인 가구나 부부 둘만 사는 작은 가구가 운 좋게 구한 넓은 아파트에 그냥 계속 눌러앉게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 굳이 이사 가면 더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시장 논리대로라면 어땠을까요? 아이들이 많아서 더 넓은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대가족이 기꺼이 더 높은 값을 치르고 그 아파트를 썼을 거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자원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비효율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이론적인 걱정일까요? 전혀요. 베리안 교과서에서 실제 뉴욕시 연구를 인용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임대료 통제 때문에 잘못 배분된 아파트의 비율이 무려 20%에 달했다고 합니다. 20%. 그러니까 5채 중에 한 채는 엉뚱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베리안 교수님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This type of mismatch between household and apartment size is much more common in cities with rent control than in cities with none. 무슨 뜻이냐? 가구 크기랑 아파트 크기가 안 맞는 이런 불일치가 임대료 통제가 없는 도시보다 있는 도시에서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정책이 만들어낸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인 거죠. 자, 이렇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이건 문제의 딱 절반에 불과합니다. 진짜 더 큰 문제는요, 바로 집주인들,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이 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모델에서는 아파트 공급량이 딱 고정되어 있다고 보잖아요. 하지만 현실의 집주인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분들도 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경제 주체니까요. 임대사업으로 돈 벌기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샌프란시스코의 아주 유명한 사례를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가 보시죠. 1996년에 기존 임대료 통제법에 있던 허점을 막으려고 정책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집주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바로 임대사업을 접고 그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콘도로 바꿔서 팔아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히려 시장 전체의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 수가 15%나 줄어드는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졌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임대 공급이 줄어드니까 통제를 안 받는 다른 건물들의 임대료가 오히려 폭등하는 그런 파급 효과까지 나타났다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결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임대 거주자는 15%나 줄었죠. 그리고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웠냐? 소득이 19%나 더 높은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온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된 건가요? 세입자를 보호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도시 밖으로 밀어내고 도시가 더 부유한 사람들 중심으로 재편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부추기는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우리는 딱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선한 의도가 낳은 정책의 역설이라는 거죠. 임대료 통제라는 정책에는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문제,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 그리고 엉뚱하게 통제받지 않는 다른 주택의 임대료만 올리는 문제 같은 것들이죠. 결국 이 정책의 혜택이 정작 주거 안정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에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베리안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본 이 임대료 통제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왜 종종 최악의 결과를 낳는 걸까요? 아마 그 답은 가격이라는 시장의 신호등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꺼버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너무 쉽게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